안녕하세요. 돈대한바퀴입니다. 드넓은 평야와 풍부한 자원 덕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지역을 두고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천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서울 수도권을 보면은 도로망이라든지 뭐 건물이 안 올라가고 개발이 안 된 곳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천시는 면적이 약 461제곱킬로미터인데 임야는 160제곱킬로미터고 농경지는 167제곱킬로미터예요. 즉 이천시 면적의 농경지하고 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도 아직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많아요. 논하고 밭들이 되게 많아서 개발하기 좋은 땅들이거든요. 또 이천시는 또 쌀이 유명하잖아요. 이천시 절반 이상이 농경지하고 임야니까 특산물이 쌀로 꼽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쌀이 되게 유명한 만큼 쌀을 지으려면 물이 일단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수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잉어 같은 것들도 막 지금 물 위에 떠다니고 있거든요. 와 진짜 많다. 근데 이천 시내 한복판에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정자 같은 것도 있고, 서울에서 내려온 저에게는 제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도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해서 다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 확장성으로 인해 경기도에 있는 이천시 안에도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가 점점 발전이 될 때 확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구도심에서 점차 확장성이 넓혀져서 새로운 신도시도 생기고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천도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권이 계속 개발이 돼서 확장성을 넓혀가면 경기도에 있는 이천시까지 그 확장성에 영향을 미쳐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천은 지금 개발할 땅들이 엄청 많아요. 농가 밭들이 많아 개발하기 좋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치면은, 이천은 하드웨어, 즉 도로, 교통망들이 되게 좋아요. 이천시가 경기도 남동 쪽에 위치를 했는데, 동쪽으로는 여주시, 서쪽으로는 용인시, 남서쪽으로는 안성시, 북쪽으로는 강주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천시가 전국적으로 교통망이 사통팔달한 지역이거든요. 이천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망을 보면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고속도로들의 장점이 이천에서 지방을 내려가기에도 되게 편하고, 항구가 있는 평택까지도 되게 나가기가 편하고, 강원도,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되게 수월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천을 보면은 물류센터들이 되게 많아요. 물류는 전국 사방 곳곳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건데, 이쪽 이천에서 고속도로망을 타고 움직이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천은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국도들까지도 연결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허브가 모이는 강남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강남과의 출퇴근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이천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대략적으로 자차로 1시간 정도가 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나갔을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강남까지 나가는 게 있긴 한데 배차가 살짝 좀 아닌 것 같고, 지하철을 타고 나가면은 경강선하고 신분당선을 타고 가면은 5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도 좀 알다시피 경강선 배차 간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한 번 탈 때마다 약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1시간 이상이 더 걸린다는 말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천에서 강남이든지 서울 중심부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천 내에서 직장을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반도체로 SK가 삼성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이천시에 반도체 공장이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천시 내에는 물류 창고들도 되게 많고 주류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 내에 약 1200개의 기업체들이 있는데, 대기업이 11개, 중견기업이 31개,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12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2019년도에 GDP 1위를 달성한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직주 근접이랑 교통망이 발달되는 거는 알겠어요. 이천의 주거단지 현황은 어떠냐? 이천에 구축에서 중구축되는 아파트들이 평균 한 4억대 정도 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아니 어떻게 이천시가 4, 5, 6억 정도 하냐? 왜냐면 저도 이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찾을 때, 아니 이천이 6억이나 한다고? 약간 이거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가 이천의 대장주 아파트인데, 정식 명칭은 이천 롯데캐슬 골드 스카이라고 합니다. 롯데캐슬 아파트가 최근 거래가가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달성했을 때는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아파트 입지를 한번 보면은 지금 아파트가 주상복합인 형태거든요. 주상복합이다 보니 상권을 이용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고, 장보시기에도 이제 되게 좋은 아파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이 앞을 가면은 바로 국도를 탈 수가 있어요. 이 국도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저기 SK 하이닉스 보이시나요? 이천 SK 하이닉스까지 나가기가 되게 쉬워서 이 아파트가 직주 근접의 아파트로 조금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천의 대장주 아파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을 이용하기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표지판에 이천역이 3.7km로 찍히는데 과연 얼마가 걸리냐라는 걸 시간대를 대보니까 대략적으로
쪽으로 3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도 타기는 좋은데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공사를 막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 앞에 공원 공사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로 지금 공사를 한참 활발하게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지금 막 큰 차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지금 이천에 새로 생기는 신규 택지가 어디인지 거기를 한번 떠나 보실까요? 지금 바로 이쪽이 이천에서 가장 크게 택지지구가 지어지는 곳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인데요. 현재 지금 이천시 인구를 보면은 22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개발되는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가 이제 이천시 인구를 약 35만 명까지 늘리려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이자 이천의 새로운 주거단지예요. 신규 단지가 4,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건설사들을 보면은 우미린 쪽으로 많이 건설이 되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같은 상권의 특징이 목 좋은 곳에 잡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천 중립 개발 택지지구 앞에 맥도날드가 있다는 것은 이 아파트도 목 좋은 데로 좀 위치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립 택지 개발지구가 목이 좋다는 이유가 또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천시청이 나와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아까 SK 하이닉스로 가는 국도가 쭉 연결이 돼 있고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천시 종합버스터미널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공사되고 있는 이천의 택지지구가 입지가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 내에서도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 지어지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이천의 주거단지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천에서 좀 주목해야 될 곳이 있으면 여기 부발역 일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농가 밭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천에서 토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천편은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토지 투자의 절차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내 예산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땅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 선택을 하고 나면은 토지 종류도 알아봐야 돼요. 토지 종류에는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 논 이런 종류들이 다양해서 내가 어느 종류의 선택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네 번째로는 이제 또 손품만 팔지 말고 근처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토지가 개발 호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황금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꼭 있는지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 도로가 뚫린다든지 나라에서 개발을 하는 건물들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돈이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청 중심 쪽으로 많이 토지 투자를 하셨고 부발 쪽에도 토지 투자를 한 데이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부발역 근처에 온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근데 토지랑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이천에도 SK 하이닉스가 있듯이 용인시 원산면에도 SK 하이닉스가 생길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산면에 생기면은 배후 주거지로 보고 있는 곳이 여기 이천시 부발역 쪽 근처거든요. 용인시 원산면에 생기는 SK 하이닉스 근처를 보면은 그쪽이 산지라 주거단지가 들어서기에는 갑갑하고 부발역은 원산면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쪽은 약간 주거단지들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발읍 일대에는 교통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고속도로만 교통호재부터 보면은 용인에서 충주까지 이어주는 고속도로망이 새로 개통이 된다고 해요. 그 고속도로가 용인시 모연읍부터 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있는 원산면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천에도 충주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긴 한데 용인 충주 고속도로가 생기면 용인 SK, 이천 SK, 충주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2027년부터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SK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면은 물류 이동이 되게 편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국도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물류 이동에는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속도로망이 생기면은 차선들도 넓고 속도도 좀 빠르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철도망을 보면요, 이게 지금 KTX도 다니고 있고 경강선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SK 하이닉스랑 좀 연관이 깊어 보이는 게 평택으로 연결되는 부발선이 뚫린다고 해요. 근데 왜 연결이 돼도 평택이냐? 이제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천시에서 만들어진 이 반도체들을 평택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평택항에서 무역을 시키려고 평택 부발선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평택 부발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 평택 부발선은 평택에서 강릉을 이어주는 동서 횡단을 할 수 있는 철도망이거든요. 평택항에서 수출도 하고 강릉 쪽에서도 바다가 있으니까 수출을 하고 부발선이 의미가 큰 철도망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 호재인 GTX-D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이천은
이천시에는 토지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천시는 2021년, 2022년에 토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 평당 단가는 52만 원으로 동네별 편차 있습니다. 2021년에는 2만 6천여 건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토지 거래가 있던 해였습니다. 평당 단가가 높은 곳은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갈산동 253만 원, 그리고 이천시청과 가까운 중일동 247만 원, 마지막으로 부바릅, 아미리 223만 원이었습니다. 토지 종목별로 단가 다르다는 거 양해해주세요. 마찬가지로 2021년 고점 대비 현재 단가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종목별로 매우 상이하여 지가 지수로 확인해봤습니다. 2021년에는 지가 지수가 92.715, 2024년 9월에는 지가 지수 102.301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2021년 대비 토지 가격이 오른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토지 투자를 하실 때 내 돈을 다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0평 이상씩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종류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대출이 나오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토지 투자를 아마 처음 해보시거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도심 밖 약 40km 권역에 있는 토지들이 좋은 토지라고 손에 꼽히거든요. 도심 내 40km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로 사지 말고 조그맣게 사서 팔고, 조그맣게 사서 팔고, 이렇게 조금 넓혀가는 형식이 좋은 토지 투자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쓸모있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은 토지 보는 법을 오픈 채팅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천시는 어떤 곳인가요?